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최진욱 영양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민수 대표와 먼저 이 시각 특징주로 유닛 테스트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어제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가장 많이 올랐길래 또 무슨 일이 있나라고 해서 봤더니 어제 외국인들 매수가 가장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근데 조금 좀 될만하니까 또 이제 ASML이 떡 사고를 쳐가지고 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조금 좀 주춤하는 모습들로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아침에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를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바이에서 중립으로 내리고 HBM 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또 약간 좀 그렇게 좀 오버했다. 갑자기 그래요. 지들 마음이에요 그냥. 그런 쪽이고 또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또 그리고 뭐 조건 쪽은 몇 개 달았는데 그냥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뭐 그러니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고민 좀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같고요. 게다가 또 CT에서는 삼성전자를 또 목표가 9만 원 이 정도로 해서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 될 만한 쪽 특히 삼성전자 움직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입니다. 그런 논리 때문에 아마 ASML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요때도 한 것 같죠? 골드만삭스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장비주들 초반은 좀 주춤해도 이거는 좀 이겨내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들은 삼성전자 강하게 되면 오늘도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회사가 이번에 HBM4 쪽에 들어가는 그 버닌 핸들러 이쪽을 하이닉스 쪽으로 시제품 납품했다 그래서 그쪽이 좀 성과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6월 달에 14,000원대 갔다가 좀 쭉 밀렸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좀 일단은 체크하시되 시초가는 조금 좀 약했다가 그 다음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닛 테스트.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아주 좀 괄목할 만했었고요. 유닛 테스트라는 기업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후공정 쪽에 테스터, 검사 장비 업체다. 버린 테스터라고 하는 이제 그 장비였었고 아마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기대감 때문에 어제 기염을 토했는데 방금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ASML 그 CEO가 약간 비관적인 발언할 때를 틈타서 또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도 이런저런 비관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또 1% 상승하고 있어서 엇갈린 흐름. 또 이재용 회장 재판 결과까지도 오늘 반도체에 번외재료들이 많이 오늘 작용되네요. 이거 핵심 재료보다. 그렇죠? 그러네요. 외풍이 불어도 이제 잘 갈 수 있을지 잘 견뎌낼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견뎌내겠죠?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진욱 본부장관 에브리봇 가도록 할게요. 에브리봇 쪽이 로봇에서는 그래도 가장 시세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로보티즈 재료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오픈 AI 쪽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라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일단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단기간에 좀 들어가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에브리봇 쪽에 대한 부분들 증권사 리포트들이 꽤나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로봇 청소기 쪽에서는 워낙 좀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제 AI 자율주행 부분들의 모듈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 지금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SK 계열사의 웰니스 로봇 쪽에 탑재되는 지금 자율주행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자율주행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 모멘텀 일단 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수급이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로봇주 내에서도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좀 높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적은 수급으로 좀 큰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한 9% 넘게 일단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로봇주 중에서도 단기간에 좀 시세를 분출을 하고 손익비 좋은 종목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일단 에브리봇도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시세가 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되시고 워낙 뭐 어떻게 보면 로봇 청소기 쪽에서는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또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듈, 네. 모멘텀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실적도 꽤나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모멘텀이나 펀더멘탈 측면으로도 접근을 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브리봇이 청소 로봇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청소와 자율주행이 좀 같나요? 에브리봇이 이제 청소를 하다가 자율주행으로 이제 가서 그 기술력이 좀 비슷한가 그런 생각을 좀 늘 하거든요. 이게 좀 연관성이 있나 보죠? 이게 결국 이제 로봇 네. 청소기도 네. 카메라 그 센서를 보고 통해서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이제 네.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카메라 센서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센서에 청소 따른 로봇이었는데. 네, 그렇죠. 뭐 네. 그런 기술 고도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이제 로봇 청소기 쪽에서도 이제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비슷하게 비슷하죠. 네, 비슷하게 이제 네. 움직이고 이제 그 정도에 대한 시장 내 입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 신사업부에 지금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로봇 청소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이쪽에서도 꽤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로봇주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현재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강보합세로 출발을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하나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4.5%, 5% 가까운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왜 이러는지, 왜 골드만삭스는 또 이 대형 투자은행들이 느닷없이 하이닉스를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잠시 후 또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우수 대표, 네. 삼전 삼물 삼생 뭐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법원에서 이제 리스크 나이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년간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 사업 매진을 할 거다. 아니다. 삼성생명, 삼성물산 지배구조 못한 것들 그거 먼저 처리할 거다. 좀 약간 의견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 뭐 좀 엇갈린 반응. 지금은 삼성전자 쪽이 좀 보고 있는데 네. 크게 한번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관련된 쪽에서는 지난번 2심에서 거의 결론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죄로요? 예, 예. 네. 그래서 3심에서 나오는 여파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뭐 그랬었으면은 뭐 행동에 제약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않을 것이다, 예, 오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시장 구조도 그렇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 보고 챙기는 쪽들은 여전히 지금 어차피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기 때문에 거기다 또 보호법 개정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펼쳐질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삼성생명이나 화재 정도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다 포인트는 삼성물산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삼성물산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 이쪽에서 어느 정도 재료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챙겨봐야 될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쪽에서 보험 쪽들은 지금 아무래도 약간 좀 테마적인 성격적으로 움직이는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제외시키고 네. 삼성물산 쪽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통파죠. 예, 그냥 네. 예, 삼성물산 쪽으로 힘을 또 실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약간 사이즈는 작지만요 기업을 또 나홀로 토하고 있는 기업이 센즈랩입니다.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 때도 등장하기도 하고 AI 플랫폼으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최진욱 본부장 지금 센즈랩이 거의 상한가를 갈 듯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재료도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보안주 쪽에서도 양자암호 쪽에 좀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AI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결국 이제 AI 수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계속 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사실 뭐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센즈랩도 뭐 그렇게 모멘텀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미 보안 쪽에서도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금융투자랑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 매수에 대한 볼륨감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반대로 그걸 외국인과 기관 또 금융투자가 지금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위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뭐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 거리랑 볼륨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단기적인 아마 장 초반에 좀 수급으로 좀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 이제 이렇게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올해 단기성에 따른 수급이 지금 붙고 있는 이런 센젤 같은 기업들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특허, AI 생성형 AI 관련 특허 3건을 등록했다. 이 자료와 함께 간밤에 미국 양자들 다 대폭등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저런 영향들 함께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주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시장이 약간 좀 멈춰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 업종들 지금 새빨갑니다. 웬만한 업종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김은수 대표, 네. 펩트론하고 D&D 파마텍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비만의 이 플랫폼의 끝은 어디일까? 오늘 또 달려주고 있어요, 두 종목들. 볼까요? 네. 팩트론이 지난번에 조금 좀 부진했던 모습들 네. 그 갭을 그냥 다 메꾸고 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은 역시나 가는 쪽이 간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또 몰아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것 내용들을 봤었을 때 뭐 D&D 파마텍을 조금 더 선호하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이쪽의 분위기가 일단 이제 제가 제일 또 체크해야 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관점들이 일단 다 기대감입니다. 일단요. 예, 우리도 장기 지속 비용과 관련된 쪽으로 뭘 할 거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일라일리랑 조금 좀 발걸친 회사가 이제 펩트론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강하게 좀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 그런데 야, 진짜 기염을 토하네요, 다시. 네. 금액을 보게 되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 아직 뭐 크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기대감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추격 매수해서 뭐 고점 돌파했으니까 더 강하게 가겠다. 네. 물론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쪽에 너무 집중을 하는 전략보다는 이 정도쯤 돼서 이제 또 혹시나 또 이 변동 작은 뉴스에 가지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작은 뉴스에 가지고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대응하시되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까지 가죠. 양대산맥. 예. 네, 그리고 또 경구용. D&D 예. 파마텍은 개인적으로는 메쉬 쪽이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경구용 쪽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성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대사성 질환에 관련된 성과를 좀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지금 정고점 돌파해서 막 강하게 움직일 때 지금 여기서부터는 시작입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다 보니까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의 두 업종, 펩트론과 D&D 파마텍까지도 우리 김민수 대표의 분석 들어봤고요. 주식 AI 오늘이와 함께 8월 MSCI 정기 리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녕.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MSCI 정기 리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 이제 8월 정기 리뷰에서 지금 편입 가능성이 거의 높은 종목 두 종목을 좀 보면 LIG 넥스원하고 효성중공업이란 말이지. LIG 넥스원 또 효성중공업 두 종목의 강점 좀 얘기해 줄래? 네, 물론이죠. LIG 넥스원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주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효성중공업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두 종류 모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핵심은 말이야. 너가 앞서 작전을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8월 리뷰에서 MSCI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 시가총액이랑 주가로만 보면 편입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 너는 카카오페이가 이번 8월 정기 리뷰에 편입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 시가총액이나 주가 흐름만 보면 충분히 편입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긴 해. 그래도 현재 흐름상으로는 편입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긴 해. 한번 지켜보자. 왜 갑자기 근데 반말을 하냐?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구나.
미안해. 내가 순간 너무 편하게 말했나 봐. 앞으로는 좀 더 차분하게 말할게.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알았어. 그 카카오페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진혁 본부장. 지금 뭐 오늘이도 전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MSCI 이 ETF의 힘을 좀 믿고 있거든요. 네네. 가능성,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맞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가 지금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게 과연 가능성이 그렇게 클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그래요? 네, 많이 하고 주가가 있는. 저렇게 급등하고 했어도 네, 그렇죠.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또 지금 주가 거의 반 되돌리는 상태입니다. 네. 반 또 되돌린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일단은 뭐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뭐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뭐 미국 쪽 지니어스 법안 쪽에 한번 부결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의 지금 뭐 의원들을 다시 뭐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 쪽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지금 동의를 좀 구하고 있는, 벤처마크했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벤치마킹이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강대국을 만들려는 지금 취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내 뭐 금융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JP 모건이라든지 지금 조금씩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특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MSCI 지수 편입은 조금 다른 문제로 봐야겠죠. 다른 문제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이미 좀 변동성이 너무 짱짱, 크다. 그렇죠. 네. 변동성도 큰데 이미 좀 짱짱한 기업들도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뭐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MSCI 지수 편입의 가장 중요한 건 변동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변동성이 너무 크게 되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감점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예. 저는 일단 뭐 카카오페이는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다만 뭐 최근 주가의 급등력이라든지 최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의 뭐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수 대표와는 또 연관돼서 효성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도 좋고요. 거의 모든 증권사가 한 목소리로 뭐 편입을 거의 확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보통 잠깐 새로 나왔다가 또 가잖아요. 이제 8월 26일 리밸런싱부터 투자 전략까지 한번 보면 어떨까요? 네, 100만 원이 넘은 이 주가에 대해서 더 갈 거, 130만 원 갈 것 같으니까 매수, 이게 될 수가, 그건 못한다. 예, 편입은 편입이지만. 예, 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자리도 지금 자리에서 사게 되면 왠지 다 한 목소리로 가는 고점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예. 별로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 안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알고 있겠지만 네. 저 정도로 알아. 그럼 그렇게 그때 사겠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의 이번에 강점은 GIGS라고 그러죠. 가스 절연 기구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화는 거의 풀이까지. 예, 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멤피스 공장이 아마 2020 올해 이제 증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2026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서 성과를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까지 갖춰져 있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다 좋은데 위치상 그리고 또 위치상. 분위기는 너무 다 좋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조금 삐딱하게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